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된 김행씨, 대통령실에선 임명 강행 기류를 선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존에 임명을 강행하려던 기류에 변화가 감지됐단 겁니다. 지금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죠. 아무튼 결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에 모든 게 달려있단 거고요.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뻔하다, 내일 투표 끝나고 임명하지 않겠냐, 어차피 할 거 그냥 빠르게 임명해라, 동시에 탄핵도 가자, 신경 쓰는 척 미쳤다,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 고민하는 척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고요. 실제로 김행씨 논란이 매일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스팀 코인 안 했다더니 그마저도 거짓말임이 탄로났는데요. 위키트리가 스팀잇에 코인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위증 논란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해서 부인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성 혐오를 부추기는 자극적인 제목들로 코인을 받았다는 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오죽하면 한 암호화폐 업계 전문가는 잡아당기 이해가 가지 않는다, 언론이나 사람들이 지갑을 찾아볼 줄은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할 정도입니다. 이런 와중에 고의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글쎄요, 반응을 보면 전혀 안 먹히는 것 같고요. 수사로 전환해야 된다, 검찰은 뭐하고 있냐,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 이런 지적도 빠짐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 모든 걸 정부 여당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유인촌 장관도 어떻게든 임명 강행을 했는데 이건 대놓고 블랙리스트를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 이익에 반하는 콘텐츠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하지 않았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이라더니 좌파를 대신할 우파의 구심점을 신진 세력 중심으로 조직화하자, 의도적으로 정책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해서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하자, 이게 그의 임기 중에 작성됐던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한쪽에선 가짜뉴스 진짜뉴스 타령하고 있으니 이러한 비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 문제도 한둘이 아닌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 역대 최대 순방비로 다 쓰고 예비비 329억을 또 편성해서 수천 개의 비판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순방 예산으로 돈을 펑펑 쓴 만큼 국익에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이러니 해외여행 즐기냐, 버릇 못 고치는구나, 세계여행하는 거냐, 네이버 댓글에서도 쉴드 치는 목소리들이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형편없단 얘기고요. 민주평통에선 혈세로 직원 MBTI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MBTI 검사와 강연에 315만원을 지출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서 이 또한 논란을 키웠고요. 이외로도 스크린 골프 기계, 안마의자 설치, 옥상 정원 테라스 카페 조성 등 이런 황당한 요청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대통령부터가 예산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쓰니 이런 얘기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시민단체 악마화하고 회계 꼬집더니 정작 추징액은 0.4% 뿐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결국 기부금이나 단체 자금을 사적으로 쓰거나 회계 절차를 어겨서 추징된 금액의 무려 90%가량이 시민단체가 아니라 장학재단, 사학종교법인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당연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놓고 자유총연맹 같은 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고 있죠. 7개월 동안 자유총연맹 총재는 업추비로 2,600만원가량을 사용했다 하고요. 식당에서 건당 평균 25만원이나 썼다고 합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명박 정부 당시 댓글 공작을 벌였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같은 사람도 전문 교수로 데려와서 저렇게 다시 과거를 세탁해주고 있고 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청와대는 돌려준다더니 대통령실 마음대로 쓰게 규정을 바꿨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청와대 전면 개방 취지에 역행하는 조처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실은 이제 사후 통보만 하면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멋대로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러니 대통령실의 청와대 사용에 대한 최소한의 통제 장치마저 무력화됐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후 통보 방식도 구체적 규정도 돼 있지 않아서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이러니 이에 대해서도 그냥 처음부터 청와대 갔으면 될 문제 아니냐, 조만간 더 큰 문제가 터질 것 같다, 우려가 된다, 전두환보다 더 나쁘다, 이런 비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세금 들여서 개설한 청와대 유튜브는 구독자가 7명인데요. 조회수가 5분인 영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5천만원 넘는 예산을 들여서 개설했는데 이따위로 운영되고 있었던 거고요. 더 어이없는 건 경쟁도 없이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 시민들 입장에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또한 계속 지켜보고 소식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와중에 국정원에선 선관위가 가상해킹에 뻥 뚫렸다, 한마디로 북한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언플하고 있는데요. 이에 선관위에서도 즉각 반응을 했습니다.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거죠. 국정원이 다시 저렇게 언플하기 시작한 거 기승전 시민단체
북한, 노조 입에 올리는 거 의도가 뻔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형편없는 윤석열 정부 퇴장이 가까워졌다며 천주교 사제단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후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